반갑습니다. 주공올 스티지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캔들, 가격이동 평균선, 거래량입니다. 캔들이 뭐고, 가격이동 평균선이 뭐고, 거래량이 무엇이냐? 통상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이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캔들은 뭘까요? 양초죠, 양초. 양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이런 애들. 다 양초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봉들, 이 봉 하나하나를 다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캔들은 맞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캔들은 이거. 이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이 모습들, 이 세워지는 봉들, 이걸 가지고 캔들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의 봉은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음이 뭡니까? 마이너스죠.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은 뭐겠습니까? 양봉이죠. 플러스. 상승을 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흔히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얘기를 합니다. 장대가 뭡니까, 장대? 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짧은 걸 가지고 장대 양봉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긴 거. 그럼 몇 프로부터 장대 양봉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거 그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조금 상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10% 이상, 5% 이상이면은 장대 양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계잡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시총이 낮은 애들은 장대 양봉이 잘 나옵니다. 장대 음봉도 잘 나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종목에서는 기껏해야 6%예요. 6%, 6%, 7%. 이렇게 길다란 양봉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삼전은 2%만 움직여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6%면은 장대 양봉이라고 보는 거죠. 길구나, 장대 양봉이네. 길구나, 장대 음봉이네. 그리고 윗꼬리야, 밑꼬리. 꼬리라는 게 있습니다. 꼬리. 뭘까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피레침이 솟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걸 두고 윗꼬리다, 이걸 두고 아랫꼬리다 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리가 생겼는데 위로 꼬리가 생긴 거, 아래로 꼬리가 생긴 거, 윗꼬리, 아랫꼬리다. 자, 그리고 이 봉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가. 여기 저가고요. 종가입니다. 여긴 고가고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 시가,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쭉 올라가서 고점을 한번 찍고, 그러니까 고가예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종가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음봉은 어떨까요? 음봉 똑같습니다. 여기도 고가죠.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봉은 음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시작한 가격이 반대예요. 여기가 시가입니다. 종가는 여기고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뭐 고가 한번 싹 찍었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저가도 한번 찍고 종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게 고가구나, 이게 시가구나, 이게 종가구나, 저가구나, 이게 저가구나, 시가구나, 종가구나, 고가구나, 기본적으로 아는 거에다가 이 봉만 봐도 어떻게 움직였을지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봉만 봐도 뭐 크게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 시가에서 저가로 떨어졌다가 고가를 한번 찍고 종가로 마무리되는 그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가에 시작해서 고가까지 갔다가 저가 한번 다시 딱 떨어졌다가 종가로 마무리되는 뭐 이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상에서요. 뭐 이 사이에서 막 변동폭이 생기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뭐 마찬가지죠. 고가 한번 갔다가 저가까지 쭉 떨어졌다가
종가로 마무리됐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가에서 시작해서 저가로 쭉 떨어졌다가 고가로 쭉 갔다가 종가로 쭉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움직였겠구나.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움직였겠구나. 그림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반드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차트를 하루에 100개 300개가 될지언정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최적화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묶어서 시고 조종.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트레이딩 할 때도 시고 조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캔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캔들이 있습니다. 도치라고 부르는데요. 도치 캔들. 뭐 십자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시가에서 시작해서 적당히 조금 움직이다가 종가도 시가로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만 생겨야지 도치 캔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도치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 캔들은요, 일봉상 뭐 주봉, 월봉 다 뭐 볼 수 있지만 그날 하루에 매수세와 매도세 힘겨루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세, 매도세 막 밀고 당기기 싸움을 합니다. 서로 매수세도 막 위로 올리고 매도세도 밑으로 내리고 서로 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날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가 부근에서 무승부로 끝난 거죠. 무승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쉽자면은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승부지만 약간 음봉이면은 이걸 우리는 약보합이라고 부릅니다. 보합인데 약한 보합이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강보합이죠. 보합인데 강한 보합이다. 너무 크게 무게 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강보합이구나, 이게 약보합. 아니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얘기해도 뭐 그렇구나. 뭐 상승장학형이니 샛별형이니 뭐 온갖 캔들의 형태에 대해서 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의미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원리를 알면은 다 된다.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그거를 공식화해서 외워서 써먹으려고 하는, 여기서 이러면 사는 거고 이러면 파는 거다 뭐 글쎄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차트가 모여서 일봉을 만듭니다. 이 일봉 5개가 모이면은 주봉을 만듭니다. 주봉 4개가 모이면은 월봉을 만듭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월봉 12개가 모이면은 연봉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일봉 5개를 모아야지 주봉을 하나 만들고 주봉 4개를 모아야지 월봉 하나를 만들고 월봉 12개를 모아야지 연봉을 만들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7일에 살지만 주식시장은 다르죠. 토요일, 일요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 그래서 5거래일. 주식시장은 5거래일이 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모여서 주봉을 만드는 거죠. 4주가 모여서 한 달을 만드는 거고 12개월이 모여서 1년을 만드는 거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격이동 평균선, 줄여서 뭐 이평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긴 말을 그대로 가격이동 평균선 이렇게 부르진 않죠. 이평 뭐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네, 뭐 전혀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격이동 평균선 뭔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격, 여기서 가격은 뭘까요? 주가죠, 주가. 이동 평균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가 움직임의 평균이다. 무슨 말이냐? 평균선은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뭐 1일선이 될 수도 있고 3일선이 될 수도 있고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뭐 8일선이 될 수도 있고 12일선이 될 수도 있고 20일선이 될 수도 있고 100일선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모든 선들이 다 가격 이동 평균선이죠. 그렇다면은 이 12일선이면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12개 12거래일 간의 주가의 평균인 겁니다. 주가의 평균. 다시 말해서 종가의 평균들, 종가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은 21선입니다. 가격이동 평균선의 21선이고요. 21선이란 말은 20일간의 주가 평균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 위치에 있는 이 봉 기준으로는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쪽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왜 21선이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 20개의 봉의 종가 평균, 그 평균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최근 20거래일 동안 중에서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5일선 5개만 보는 겁니다. 11선 10개의 캔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선 뭐 30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121선 120개의 캔들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일선이다 뭐 241선이다 더 늘어날 때 숫자가 더 커질 때 더 긴 기간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이평선은 5일선과 11선, 21선, 61선, 121선, 뭐 241선, 뭐 또 480선까지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보느냐 다르죠. 뭐 224일선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무슨 3일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448일선이다, 뭐 여러 가지 막 각가지로 자기만의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없고요. 그냥 하나의 기준이다.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 이하에서는 단기 이평선이라고 부릅니다. 60일선은 중기 이평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막 뭐 세력선이니 심리선이니 뭐 경기선이니 막 이런 말 안 쓰겠습니다. 그런 건 그런 거 별로 의미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21선 이상부터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단기 이평이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격은 뭘까요? 뭐 이격 뭐 이런 말 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주 듣고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이동 평균선과 이 주가가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봉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여기죠. 21선과 비교해서 이격이 한 요정도 되네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종가가 여기죠. 21선과 비교해서 이격이 상당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주가는 중력과 같아서 올리려고 한다 이런 게 없으면은 내려가기만 합니다. 내려가기만 해요. 이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긴다거나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계속 누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력이 됐건 개미가 됐건요, 누가 됐건 간에 떠받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힘이 없으면은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현상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미 누가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가라는 거는 참 재밌게도 이동 평균선과 멀어지면은 다시 붙으려고 하고, 가까이 오면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격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이평선과 멀어지면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붙으려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격이 크면은 접근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떻습니까? 이격이 대단하죠. 굉장한 이격입니다. 이격이 엄청 좁죠. 바로 이평선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격이 크다면은 접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요. 느낌만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평선은 수렴과 발산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이고 터지고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이 막 모입니다. 막 갈라졌던 이평선들이 모이죠. 모이고 터집니다. 쭉 벌어집니다. 그리고 쭉 터지면서 발산이 되는 게 보이죠? 이평선이 쭉 터지면서 펼쳐지면서 발산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발산이 이렇게 상승으로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발산이 될 수도 있고요. 주가는 이렇게 응집하면서 이평선이 수렴합니다. 수렴을 하고 발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래로 발산이 되기 시작하죠. 보이시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결정나겠구나 정도로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인다고 상승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기 이평이 뭐라고 했습니까? 21선 아래에 있는 선들이죠. 뭐 5일선, 11선, 21선. 장기 이평은 121선 이상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큰 거부터 이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은 정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역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역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노란 선이 바로 단기 이평이죠. 그리고 이 까만 선이 장기 이평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단기 이평 노란 선이 검은 선 장기 이평을 치고 밑으로 빠집니다.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배열이 이제 안 이쁘게 바뀌죠. 장기 이평이 단기 이평 위로 올라오면서 저항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평선 배열은 역배열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나요? 120, 60, 20 전형적인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노란색 단기 이평이 까만색 장기 이평을 크로스하면서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골든 데드 별로 어렵진 않죠.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배열이 예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22평, 60, 20, 15 전형적인 정별로 바꿔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하나를 하자면은 5일선은 일주일을 뜻하죠. 토요일, 일요일을 빼니까 5거래일이지 않습니까? 11선은 뭐겠습니까? 일주일에 2배. 보름이죠, 보름. 21선은 뭘까요? 한 달이죠. 1개월. 61선은요?
3배지 않습니까? 3달이죠. 근데 이 3달은 분기를 뜻하거든요. 한 분기를 뜻하기 때문에 121선은 뭐겠습니까? 6달이죠. 반기를 뜻합니다. 241은 뭐 그러면 쉽죠. 1년. 480일 말할 거 없죠. 2년.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이런 걸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평선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에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 사실 이 거래량을 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온갖 보조 지표들, MACD, 볼린저 밴드 뭐 안 본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공부하고 그거에 매달려서 뭔가 특별한 기법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말에 현혹돼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기본, 기초에 충실하자. 원리를 알자.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래량.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이라는 건 일단 매수와 매도, 그들의 총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수 주문을 넣어서 실제로 체결이 되고 매도 주문을 넣어서 실제로 체결이 된 그 모든 양들, 그 거래된 모든 양을 합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통상 양봉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매수세고 음봉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매도세라고 봅니다. 음봉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은 매도세가 많이 터졌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해서 이게 전부 매수세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매도는 계속 일어나고요. 세력이 다 팔고 나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막 빵빵 터져도 그것들이 사실 진짜 거래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래라는 걸 하거든요. 세력들은. 이 자전거래. 자기들끼리 자기 걸 자기가 주고받는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역겹지만 실제로 존재하고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래량에 너무 목매서 너무 믿지는 마세요. 다 참고만 하는 겁니다. 이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거지 운만 띈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더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캔들, 이평, 거래량,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한번 알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얘기해봤고요. 다음 영상은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티지였습니다.